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일, 만우절이네요. 예, 근데 만우절의 분위기, 뭐 어떻게 농담 던질 만한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예, 화요일 날, 또 다시 파워시황 시작하면서 시장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런데, 뭐, 시황 얘기 이것저것 막 말씀드려봐야 일단은 뭐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습니다. 예, 저는 뭐 항상 시장에서 청개구리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고, 좋을 때는 안 좋은 거 생각하고, 안 좋을 때는 좋은 거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수와 지금 또 위험 자산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거의, 최악의 케이스 아니면 정말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쪽들도 좀 슬슬 반영돼 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동폭, 그러니까 출렁 있는 게 문제긴 하겠지만, 그를 좀 커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변함없습니다. 일단 지금도 오히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현금 더 추가시켰고, 게다가 미국까지도 조금 좀 늘릴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종목 찾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예, 뭐 똑같습니다. 뭐 시장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면 또 글로 쏠려가고, 또 좋다 그러면 하하하 그러면서 또 막 올라가는 거 추격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중심 잡고 일단 시장의 리스크가 얼만큼 녹여 있는가, 그래서 그보다 녹여 있는 강도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언더슈팅 이게 좀 더 나올 것인가를 보면서 좀 흐름들 맞춰가면 되는데, 항상 그러죠. 예, 특히 뭐만 나오면은 뭐 시장 망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안정받으면은 그때는 또 이럴 때 와서 뭐 리스크 관리를 해요. 이럴 때 와서 현금 관리, 예, 비중,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뭐 큰 그림은, 예, 여전히 일단 안 좋을 때는 그나마 이를 겪어내는 과정들 생각하면서 저는 뭐 비중 확대 쪽으로 계속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마감됐던 미국 시장. 제가 이제 나스닥 가지고 분석을 하다가 어제 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S&P 500입니다. 조금 더 단단한 모습들이죠. 뭐 물론 거의 추세는 비슷합니다. 어디서 단단하냐면은 여기입니다. 제가 나스닥을 보면서 아이고 이탈했네 라고 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S&P 500에서는 지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쌍바닥입니다. 쌍바닥권에서 중요한 지지권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어허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5,500선이네요. 중요한 지지권이죠. 요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우에서도 나옵니다. 다우에서 비슷한 현상. 13,000대 전후에서 벌써 3월 10일때부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지금 죄송합니다.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주와 함께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나스닥은 그런 포텐을 보여줘도 S&P 500은 잘 지지하고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 S&P 500도 봐야겠다. 5,500선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한번 또 포인트를 맞추고 일단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5,500선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명쾌해요. 시장 주 흐름들이. 그럼 그 상태에서 주가는 어제부터 3월 말이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가, 즉 리버런싱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팔 건 팔고 살 건 사고 하면서 변화가 나왔는데, 나왔던 내용들은 일단 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거 지지했다는 거 나쁘진 않은데, 여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단기 평선 맞고 갔다가 또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요 라인들을 한 뭐 이렇게 시장인 심리가 좀 그럴 때는 2, 3차례 두세 번 정도, 예, 걸쳐서 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막상 내일은 또 그 관련된 쪽들이요, 사후관세 관련된 쪽들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변화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잘 지지됐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냥 뭐 이 정도면 됐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 뭐 이제 20%까지 나왔어요. 사후관세 관련된 쪽으로 이걸 안고 있는 지수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극단의 가정까지 좀 들어간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20% 상황원세가 나왔는데, 그러면 시장의 변화, 그러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안 빠지고 경기가 위축된다 블라블라 하면서 또 위축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뒤에서는 항상 저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의 어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제가 보기엔 그런 경기 침체가 지금 다가오는 시기 같진 않아요. 분명히 이제 고용보고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리스 구슬을 볼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거기서 반응이 나올 거고 진짜 생각보다 안 좋은 수치 그러니까 비농업자 고용자 수가 뭐 10만 건 이하로 확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또 걱정을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결국 그거 같아요. 예. 경기가 위축되고 심각한 신호가 나온다. 뒤에 연준이 있겠지 뭐. 그거를 트럼프가 노리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은 금리 낮춰서 국채 발행 비용 좀 줄이고 거기다가 금리를 떨어뜨려서 연준이 움직이게 하고 금리를 떨어뜨리는 과정 쪽에서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를 보이고 주식도 밀어버리면서 거기다 이제 그 연준이 액션을 취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트럼프 게임에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트럼프도 경기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관세 명분을 쌓아가면서 미국의 위대하게라고 하는 명분들을 만들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또 경기 안 좋은 신호와 함께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간다.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죠. 게다가 미국의 입맛에 맞게 이제 너희들은 그 다음에 상대국 동맹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 가차 없이 미국만 봅니다. 거기서 이제 내 입맛에 맞게 쥐었다 냈다 할 수 있는 협상력을 내가 갖고 있는데 왜 이걸 이용을 안 했었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구조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나오는 내용들이 일단 시장에 그리고 또 부정적이라고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내용들은 챙겨가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럴 때는 저는 미국 주식까지도 지금 다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뭐 제가 원래 좋아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도 AI가 너무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시 보강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위험자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내용들 가지고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또 오늘 나왔던 내용들과 같이 봤을 때 달러도 만약에 그렇게 심각했으면 달러가 확 밀렸겠죠. 버팁니다. 버티는 모습들이고 그런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 4.2%대 조금 있다 가게 되면 4.2 무너진다. 기다렸던 거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유가는 또 올라갑니다. 71.3달러. 만약에 심각한 경기가 또 위축되고 그러면 유가는 수요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가가 하락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유가는 왜 또 65달러대를 찍고 또 점점 올라갈까요? 이런 거 보게 되면 또 다른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금 요즘에 뭐 거의 신났습니다. 금 포지션이 요만큼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제일 뭐 요즘 제일 좋네. 근데 줄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리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금은요. 이거 약간 아주 보충 정도만 놔두고 다 정리를 할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좀 단계적으로 좀 가파르게 오른 측면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건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따라간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올해 또 갖춰놔야 될 또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좀 다시 지금이라도 산다. 저는 좀 반대하고 싶네요. 조금 기다렸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와 거의 울고 싶더라고요. 울면서 베갯잎에 눈물을 적시면서 자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는 보니까 아유 그보다는 낫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러셀이 0.5%대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그나마 많이 돌아갔고 그러니까 러셀 2000은 여전히 좀 고민이 많은 거겠죠. 중소형주 쪽으로는요. 필라델피아 지수 장중에 한 3% 이상 하락했다가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 지금 원래 예상이 9%대도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거의 믿고 있다가 뭐 특히 이제 이번에 보니까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공격적으로 나가라. 네 뒤에 다 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막상 이런 수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벌써 저희가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더 충격을 받는다? 25%나 뭐 30%까지 나와야 이게 좀 충격을 더 받는다는 얘기겠죠. 20%대까지 안고 있는 상황 쪽에서 주가가 일단 거의 좀 받으려고 한다. 어느 정도 좀 지지권을 마련했다라는 쪽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국가별로는 중국, EU 제품별 관세, 멕시코, 캐나다 다시 뭐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또 더티 15이라고 하는 쪽 한국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 그냥 내일 보고 하시죠. 얼만큼 그러니까 위축은 쫙 돼 있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세 대 때릴까? 네 대 때릴까? 그러고 있는데 두 대만 때렸다. 해볼만 하네 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반응 가서 보시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내일은 아니잖아요. 내일이 4월
4월 1일이니까 저희는 3일날 반영이 되겠죠. 미국 시간으로 국내 시간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상호관세 관련 쪽이 관세가 종료가 아니고 협상의 시작이다. 뭐 이런 쪽도 나오고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죠. 예. 그걸 가지고 그것도 그거 있죠. 마라라고 협정. 요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 쪽에서 이건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입니다. 문제? 예. 미국 국채를 100년짜리를 네, 이자 없이 그냥 강매하는 거죠. 네,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오히려 국채 이용 사용료를 받는다는 쪽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 관세 깎아주겠다, 우리 안보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깡패예요. 일진입니까? 이거 내용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몇몇 국가 쪽에 얘기를 하다가 그때 캐나다 트루도 총리한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승질이 나서 나갔던 거죠. 말이 되느냐라는 쪽들인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뒤로 안고 있다가 자 그러면 또 선택지 중에 하나겠죠. 자 너희 LNG 살래, 관세 아니면 이거 국채 살래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동맹도 그렇고 많은 반발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진행이 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로 봤었을 때는 지금 미국 기업들 관세 이슈 때문에 일단 뭐 지금 S&P 500 기업들의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죠. 아마 시작부터 되게 1분기부터 가파르게 EPS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가격 결정력도 있다 보게 되면은 일부 산업, 그러니까 즉 산업재 쪽으로 오히려 좀 빠르게 좀 부진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비재 쪽은 그 정도가 되는 거 아니지 않겠느냐 한쪽으로 산업재 중심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가격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는 아예 그냥 말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동차 쪽에서도 야 관세 올라간다고 니네 자동차 가격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는데 과연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 통할까요? 예, 그럼 마진이 확 줄어들 텐데 아직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종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미국도 약간 중국화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업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가격을 정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 물가는 자극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하지 마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 그냥 불안불안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다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시장 반응이 더 민감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 준비는 해왔어라고 하는데 같이 떨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 뭡니까?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는 결국 준비한 거를 액션을 실행해야 되는데 시장이 막 엉망으로 나온다 보니까 잠깐만 하고 입에 손가락 넣고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 들고 있고 네, 일단 다시 한번 화이팅입니다. 힘내시죠? 네. 거기다 테슬라는 한 장중에 한 5%, 7% 빠졌나? 예, 7% 빠졌다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 테슬라스럽습니다. 그나마 많이 돌아갔고 게다가 또 자동차 쪽들 대부분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2차 전기차 쪽들의 종목들 좀 약했죠. 그런데 오히려 포드, GM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했네요. 자동차 화이팅.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쪽도 일단 AI 산업에 관심도 하락고 이건 블라블라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낙폭을 또 5% 가까이 하락했다가 줄였다라는 종류들 나오고 있고 게다가 결국에는 반도체 쪽도 낙폭 축소 결국은 다 낙폭을 축소했다라는 쪽들인데 아마 오늘 애플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한 거의 2% 가까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좀 주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틴 종목이고 그게 좀 힘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 출하량이 2월 전년 대비해서 9% 증가했다. 나쁘지 않은 거죠. 예, 애플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았다. 이구환 신정책에 우리도 수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애플은 AI 인텔리전스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거기서 제대로 답을 못 해준다. 그러면 애플이 애플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건 또 기억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M7 기업들도 낙폭 좀 줄였다라는 것들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미국 말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낙폭을 조금
만회를 하는 게 좀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어제 중국 증시는 PMI 지수 발표되면서 그나마 와 우리 50대 2개월 연속으로 50.5였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괜찮아. 우리 경기 부양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막상 미국에서 ADR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약보합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샤오펑만 강했네요. 뭐 AI 기반 모빌리티 혁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만 강했고 그렇습니다. 아직 중국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들어오진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팔란티어도 엄청 낙폭이 컸었죠. 그러다가 1.7%대 이 정도로 마감했다. 방위비 삭감하고요. 경기 심리. 근데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왜 팔란티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는 얘기는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요. 네, 약간 어떤 국방 쪽 IT 쪽으로 좀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선방했고요. 하지만 이쪽은 좀 못했. 양자 컴퓨팅은 생각보다 조금 좀 그랬었죠. 그랬던 쪽에서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은 좀 그렇게 썩 부각을 못 받았다. 양자 컴퓨팅은 별로였다.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아마 또 제약 쪽 그리고 또 관련된 쪽들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중에 지금 백신 관련주들 아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백신 규제 우려 그리고 또 트럼프 입장은 그거죠. 그때 백신 왜 필요한데 그냥 돌아다녀 그리고 코로나 걸렸지만은 이런 쪽에서 규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도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 제약 바이오 이쪽이 강할 때 전혀 동참을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쪽 경기방어적 쪽의 성격들은 여전히 부각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방어를 할 수 있는 섹터다 쪽에서 계속 부각을 받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 보고 그리고 또 일단 뭐 미국 시장 동향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지하면 여기 탄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거죠. 갔다가 급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갔다가 이렇게 해서 저항도 돌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느냐. 근데 뭐 하도 불확실성이 큰 시대다 보니까 몇 차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대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서 어느 정도 좀 잘 소화를 하고 그 다음으로 나갈지 이런 것 좀 쪼개서 계속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일단 한국 관련된 쪽에 또 오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ETF 하락폭 좀 적었고 신흥지수는 0.16% 하락, 야간 선물 0.6% 상승. 그럴 거면 어제 왜 그렇게 그 롱숏 관련된 쪽에서 숏만 보고 있어요 저희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롱을 봐야 됩니다. 숏은 피하고 롱 쪽으로 바싹 붙어서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숏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 또 중간에 트럼프 발언, 오늘 또 3월 수출입 나옵니다. 수출 동향 괜찮은지 또 거기 나오는 수출의 섹터 그 소섹터들이죠. 어느 쪽가 잘했는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이 신제조업 지수, 뭐 일본 단칸 지수가 다 제조업 관련된 내용들이고 호주 거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 그런 쪽으로 국내 시장은 또 영향을 미치겠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아마 일단 한 번에 이렇게 그냥 관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볼까요? 갭을 한 번, 두 번, 보통 1, 2, 3 무슨 나라가 망했습니까? 환율이 뚫렸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급하게 갭으로 밀면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요걸 2650에서 여기까지 3일 동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폭을 저희 며칠 전에 2600선이었습니다. 2500도 아니고 그러면 3일 전에 2600선이었는데 그게 3일 딱 지나니까 2500 이하로 내려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돌리는 게 나올 거고 그러면 결론은 아마 오늘은 2500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싸움에서 여기서 치고받고 왜냐면 지금 단기 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겪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올 것 같고 이 주추세를 돌아갈 수 있느냐 안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게 다 지금까지는 이쪽은 지지권이었어요. 위쪽에서는 지지권이었는데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약간 2550선이 단기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2500선에서 잘 지지를 하든지 돌려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너무 걱정 많이 했네. 라고 해서 4월 2일 이후에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바로 또 2550. 이 진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올해 제 얘기는 변동성. 변동성이라는 얘기는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동성이 터진다 그러면 아래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래는 모르겠습니다. 아래가 밀트로 터진다고 하더라도 현금 관리 잘 해가면서 그러면 변동이 크다는 얘기는 이게 언제든지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시장을 보게 되면 밀리게 하락됐을 때 이 정도가 리스크, 여기 변동성을 볼 때는 항상 리스크라는 것과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정도의 리스크가 시장을 이만큼 반영되는데 이게 과한 것인가 아니면 더 진행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관점이 나올 때 주가가 좀 오버했다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진입해야죠. 그냥 눈 감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뉴스 나오는 거 10개 중에서 9개가 부정적인 얘기일 겁니다. 거의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될게라고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 어쩔 수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쪽 바라보는데 아니야 나는 이건 이건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쪽 보고 있는 순간 그러다가 보다가 하고 넘어가는 순간 완전 심리가 지배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심리 싸움들 변동성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리스크의 반응과 특히 심리, 멘탈 관리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멘탈 관리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랑 같이 고민하고 울 때 같이 울고요. 웃을 때 같이 웃을 테니까 들어와서 그냥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같이 마음을 다잡고 시장 올해 큰 변동성 잘 이겨내 보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시간의 특징주로 한번 섹터별 동향들 한번 볼까요? 종목들을 보니까 뭐 개별적인 종목들이 많아요. 플라스맵 이런 건 상한가 들어갔고 더 테크놀로지 모르겠습니다. 뭐 CB 관련된 쪽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테마로 보게 되면 경창산업 요게 장중에 BYD에 뭐 공급한다 그러면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또 그러니까 갔다가 다 빠졌어요. 또 올라가네요. 이거는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뭐 매매 정신없이 움직이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화장품 쪽의 종목들이 좀 올라가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거 좀 힘내다 한쪽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메커스 요거는 요 회사는 똘똘한 회사긴 한데 자사주 취득 결정했다. 뭐 그렇게 큰 규모는 큰 규모 못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SAMG 엔터 이게 또 팔았네요. JP모건이 올랐다고 좀 다 팔았네요. 요거 가지고 좀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그때 주식 매수 선택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약간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악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잘 소화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이재명 테마 이런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올랐으면 좀 빠질 때가 됐겠죠. 그래야 또 기대감 갖고 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뭐 정치 테마주는 똑같습니다. 좀 먹었다 싶으면 좀 강하게 2, 3일 동안 뽑았다 그러면 나오세요. 나오고 다시 한번 쭉 쳐져가지고 그러면 또 누구 테마가 부각받는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아무튼 만약에 이제 야권 이분이 지금 제일 1위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여권에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인가 하여튼 뭐 이분 여권 나올 거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또 주자 이게 다 끝이 아닐까 하니까 의미는 지지율이 그래도 한 5% 이상 되는 흐름들이 뭐가 이렇게 어떤 주자들이 나온다. 그럼 그때마다 관련주가 막 부각받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 부각받게 되면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그럼 이게 막 부각받게 되면 이렇게 되고 또 이게 또 그러면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정치 테마주 숏 플레이 하자라고 결성된 이건 뭐 그냥 아는 그렇게 또 자금을 결성하고 있는 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롱숏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럼 이건 이건 숏. 그럼 확실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일 걸로 뭐 열심히 또 뭐 지지율 분석하고 뭐 이런 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건네드렸습니다. 돈 벌려면 열심히 해야죠, 뭐든지. 그런 쪽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너무 정치 테마주 관련된 쪽으로 하지 마시고 또 이쪽이 좀 화끈하다 보니까 많이들 매매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술적인 거 그리고 또 분위기 딱 봐서 이쪽으로 막 몰아친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갔다가 또 누가 부각받는다 그러면 이런 시속 게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섹터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섹터를 뭐 찾을 게 없어요. 찾을 게 없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거지만 어떤 쪽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걸 좀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 2차전지 이 두 가지 하락하게 되면 한국 증시가 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반도체 먼저 볼까요? 반도체 쪽은
뭐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죠. AI 인프라 축소 우려, 뭐 경기 위축, 거기다가 삼성전자 6만 원대만 넘어가면 그 모습을 핍니까? 예, 이런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상승세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또 그냥 여전히 삼성은 안 돼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업황으로 보게 되면 메모리 업황은 가격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살아있다,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또 밀리게 되면 기회라고 보는 관점들이, 그러니까 어떤 주된 지표가 있는데 주가만 출렁였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따라서 가겠지만 주가가 가겠지만 거기서 이게 지표가 이런 식으로 가는 가운데 주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이 여기인지 판단들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에서는 반도체 쪽에서도 우려가 큰 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2차전지 쪽들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반도체 쪽은 뭐 그래도 조금 올랐다가 빠지는 거니까 그나마 좀 낫다고, 그나마 예, 하락하면 다 기분이 안 좋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도 오른 것도 없이 빠진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와서 무슨 멀티플이 밸류가 지금 이래도 여기까지 뭐 80배, 70배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합니까? 고점에서는 막 주가 막 폭할 것 같은 데는 거기서 또 좋게 보다가 빠지게 되면 안 좋게 보고, 그냥 시장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예, 중심은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낙폭이 지금부터 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거는 낙폭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또 숏 하면서 막 밑으로 쫙 밀려갈 때는 이때는 항상 기회였습니다. 안 좋을 때 사야 되고 좋을 때 팔란 얘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럴 때는 거의 이제 또 극단적으로 치닫는다. 그러면 아마 또 단기 매수 기회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지금은 중심 잡고 가겠다라는 쪽이지만 낙폭 큰 거는 이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강합니다. 조선, LNG, 방산.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김을 피해서 가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산 쪽은 직접적으로 뭐 대놓고 트럼프가 밀어가는 쪽은 아니긴 하지만 이쪽에 조선 LNG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정신없는 것 가지고 끝나게 되면 과연 뭘 할까? 이제 다 관세 매겼으니까 자 이제 협상을 시작하지. 그러면서 청구서 내밀 거 아닙니까? 청구서 중에 핵심이 우리 LNG, 우리 원유 생산할 테니까 사갈래? 라는 쪽이죠. 그러면 생산할 테니까 그러면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생산할 준비 해 하면서 LNG 프로젝트, 그리고 또 LNG 터미널, 그리고 이런 쪽으로 또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다음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LNG 관련된 쪽들에 대한 정책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이쪽은 계속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기관 순매수한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주가는 밀렸는데 왜 이런 종목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왜 이런 쪽에서 좀 버티는지를 봤었을 때 일단은 많이 빠진 종목들 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좀 바텀 라인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쪽에서 보게 되면 어제 산 거 볼까요? 예, 지금 보면은 HD현대 미포 같은 경우가 들어와요. 예, 그렇게 정치됐다가 어제 이건 들어온다. 그리고 다른 쪽들은 또 이렇게 매수가 좀 정치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롱숏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선 쪽에서는 지금까지 하나인지는 조금 좀 줄이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는 실적이 돌아올 텐데 너무 많이 밀렸다. 그러면 이거를 롱, 이걸 숏 이런 식으로 또 섹터 내에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고, 기관들 어제 플레이한 거 볼까요? 예. 지금 정확하게는 현대건설도 있고 외국인들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 예. 원자력은 관심이 여전히 높죠. 그리고 또 HD현대일렉트릭 또 많이 밀린 거 없고요. 거기다가 또 전성기기, 거기다가 또 하나에어로, 방산, 하나비전, 예, 한미반도체 숏, 하나비전 롱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들 나오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현대로템, 방산 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역시나 소비재 쪽에서 삼양식품, 이마트 이런 것들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기존에 끌고 가던 쪽들을 또 쉽게 놓치지 않는다 이런 쪽에 대한 모습들도 나오는 거죠. 근데 코스닥에서는 말테오젠부터 약간 VT, 휴젤, 메디톡스 소비재 쪽에서 한국이 잘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로 매수가 들어온다 눈길이 가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뭐 소비재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한알령 쪽도 챙겨가는 것 같아요. 그런 쪽들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에서도 거의 지금 보여주던 내용들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의외로
풍산 이런 거 들어오고 있는 것도 이게 현대로템, 풍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게 되면 다 일단은 방산도 챙기는구나 보는 모습 되겠죠. 특이한 종목 볼까요? LG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밀리는데 사모펀드들은 왜 살까요? 지금 단계에서. 예. 그러니까 왜 올라갈 때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미친 듯이 상승한다, 얘기하고 사람들 다 몰아놓고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예. 오히려 이럴 때가 그렇게 날뛰던 사람들이 조용히 있을 때가 살 때인데, 예. 아무튼 지금은 오히려 낙폭을 키운다 그러면 점진적으로는 또 봐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쪽에서 나오는 변화들 보게 되면 알테오젠 바이오 쪽도 돌아옵니다. 리가켄 바이오, 넥밤에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쪽에서 매지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너무 그렇게 움직이는 보니까 매매는 가능은 할 수 있어도 정신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주영주급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역시 바이오는 먼저 하락했다. 바이오 무슨 공모도 하게 되면 거의 뭐 급락할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일단 지금은 이제 버티려고 노력을 하겠죠. 단 호재가 있는 쪽들, 재료 있는 쪽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 3일 동안 이게 뭡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저희 또 마음 쓸어내려야 되고 고민하고 아이고 계좌 보고 막 죽겠고, 이게 또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좀 대비한 전략적으로 짜가고 있고, 그쪽에서 약간 2500선에서 공방 오늘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보고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 내일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강하게 또 들어오는 쪽들은 조금 없을 것 같고, 오늘 또 섹터 종목 쪽으로 섹터 오늘 잘 눈여겨보세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섹터가 뭐가 반응하고 거기서 뭐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래야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장세 같습니다. 이쪽은 해도 되는 섹터인지 확인되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그 중에서 강한 거 찾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약세장이고 안 된다 그러면 종목만 플레이가 될 텐데, 지금은 이게 서서히 또 주가가 한 3일 만에 뭐 100몇 포인트가 빠졌게 되면은 그래서 또 반등을 할 주역을 만들 섹터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찾아보고 대응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약간 되돌림에서 어떤 시장이 주도를 뭘가 할 것인지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지수가 얼마 간다, 여기서부터 뭐가 급등한다 이런 거보다는 딱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버텨도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아니면 이거라도 정리해서 이거를 손절해서 차라리 이쪽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반등할 때 더 빠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 손절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가야죠. 내 계좌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아니라 계좌를 살리는 겁니다. 종목은 죽여도 계좌는 살린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을 다 같이 좀 힘내서 하실 수 있게,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또 시장 관련된 쪽들은 저희 파워시황에서 매일 아침에 또 뵙겠으니까, 이라샤이 맛에 어서 오시고요. 또 힘내고 또 화이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그래도 강한 종목들은 또 강할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이용해 보시면서 내일 이번 주 또 내내 그렇겠습니다. 피곤하겠지만 피곤을 잘 털어내고 좀 화이팅 하실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